서기 193년에서 194년 사이 조조가 서주라는 것을 공격하다가 서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대학살을 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이후 벌어질 연주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년 서주 군벌이었던 도겸이 있었는데, 이 도겸의 부하가 조조의 부친 조승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조승을 살해했는지 자세한 내막은 역사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친이 살해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난 조조가 군대를 동원해서 서주를 공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서주 대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수십만 명을 학살해서 근처의 강물이 시체로 인해서 막혔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조조는 서주 대학살로 인해서 대단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주 대학살이 벌어진 전후 시기에 연주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연주는 조조의 근거지였습니다. 연주 사족 중의 변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조조는 황간 집안 출신이어서 사실 사족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일부 사족 세력이 조조에게 합류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합류한 대부분의 사족들도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명사 변양이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강하게 반발한 것 같습니다. 또한 서주 대학살도 조조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막이나 진군 같은 사족 출신이 중심이 되어 조조가 서주를 침공하는 것을 계기로 여포를 연주목으로 추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것이 연주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 반란으로 연주를 근거지로 삼았던 조조 세력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당시 조조의 가장 중요한 측근이었던 순욱, 정욱, 하우돈 3명이 연주의 3계현을 지켜내면서 가까스로 반란 진압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반란 진압에 성공한 조조 세력은 모계가 건의한 대로 정의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황제를 모셔서 제후를 호령하는 소위 협천자 영제후 전략을 추진한 거죠. 황제를 자신의 중심지인 허창으로 196년에 모셔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문공이 주나라 양왕을 받들었기에 제후들이 그를 따랐으며, 한고조가 의제를 위해서 상복을 입었기에 천하가 그에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지극히 공정한 행위로서 천하를 복종시키는 것이 큰 지략이며 큰 의로움을 부축하고 영글과 준제를 모으는 것이 큰 덕입니다. 자, 이런 순욱의 조언대로 이제 조조는 황제 모시기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시 황제가 있었던 장안에는 두 실력자 이각과 곽사 간에 4분이 발생했고, 196년 황제 헌제가 이를 계기로 장안에서 낙양으로 환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헌제의 나이는 15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낙양은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할 당시에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낙양에서도 황제가 편안하게 생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조조가 자신의 근거지 허창으로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황제는 드디어 허창으로 두 번째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황제 허창 천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조홍 장군을 파견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한해를 거쳐야 했는데, 이곳은 한해 태수 장량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난세에서 전투를 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군벌의 군대를 통과시켜 준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장량 밑에서 일했던 동소라는 사람이 천하의 영웅인 조조와 제휴하는 것이 장량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설득해서 좋은 군대는 한해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동소는 이전에도 장안의 황제를 모시기 위해서 조조가 장안에 연락을 취했을 때 조조를 위해 활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동소는 이각 곽사에게 편지를 보내 조조만이 황실에 마음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조와 제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조가 황실에 연결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동소의 편지로 조조에 대한 반감을 불식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조가 낙양에서 황제를 모시는 상황에서 동소는 조조의 근거지 허창으로 황제를 모셔가라는 결정적인 권고를 하게 됩니다. 동소의 권유를 조조가 받아들여 결국 황제는 허창으로 가게 된 것이죠. 당시 황제와 함께 이동했던 군벌들은 한섬과 양봉이 있었는데, 동소는
조조와 양봉을 손을 잡게 해서 황제를 모시고 오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동수라는 사람은 천하의 중심을 황제로 보고 이 황제를 조조가 장악하는 것이 천하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동소가 조조, 조비, 조회 3대를 모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큰 활약을 한 책사가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조가 허창 천도를 성공함으로써 황제를 끼고 천하의 제후들에게 호령하는 협천자 영제후의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관건은 하북에 있는 북방 세력인 원소 세력과 일전을 준비하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천하의 대세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관도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도 전투를 하기 전에 천하에는 원소 세력과 조조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서쪽 관중 지방에 마등과 한수라는 강력한 군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도 전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력들을 적대적인 세력에서 우호적인 세력으로 바꾸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조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사 순욱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조조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순욱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종효를 추천합니다. 종효는 유세를 잘하는 뛰어난 외교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조조는 종효를 관중 지역에 파견합니다. 종효가 마등과 한수를 만나 황제를 모시고 있는 조조 세력의 강성함과 천하의 명분이 있음을 설득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친조조 세력으로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황제가 있는 허창으로 마등과 한수의 가족들을 인질로 보내기까지 하거든요. 이것은 결국 관도 전투에서 원소와 조조가 싸웠을 때 그 배후에 있었던 관중의 마등과 한수 세력이 조조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게 하는 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난세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특히 관중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사람이 조조 마카이 순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백성들을 원조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조가 바로 황제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조조 세력이 한제국 중앙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거겠죠. 그래서 순욱과 조조가 이제 의논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당시에 조조의 통치 영역 중에서 소금이 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소금을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팔아 관중의 백성들에게 소나 쟁기를 제공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겁니다.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중 지역이 그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 관중 지역이 대단히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관중을 통치할 지방관으로서 사례 교위를 파견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중 지역이 이제 황제를 모시고 있는 조조 세력에게 복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조는 관도 전투 전에 내실을 다지는 과정이 있었고 이 외에도 내부 외부적으로 조조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원소 세력은 관도 전투 이전 조조 세력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강대했기 때문에 만일 조조 지역의 혼란을 틈타 남하해서 조조를 공격했었더라면 승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원소가 우유부단해서 시간을 지체시켜 버립니다. 원소의 결정적인 약점인 결정장애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은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신속한 결정을 왜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판단을 잘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판단을 뒷받침할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면 남의 조언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결정을 해야 할 리더는 무엇보다 풍부한 지식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조조는 원소에 비해 탁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지식 측면에서 원소를 압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적에 통달했다는 평가를 조조는 받았지만 원소는 4세 3공의 명문가 출신이었고 권모술수에 능했다고 보지만 조조 같은 그런 지식은 보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